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AI 생산성 66%업, 미국 경제는 연 플러스 1.2%포인트 정도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연구가 나왔네요. 제가 이제 이 경험적으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AI를 활용하면은 이게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 전문직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낮은 그런 숙련도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이게 대학 교수가 이렇게 추계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일경제가 매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세계지식포럼인데 AI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처럼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동료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인데 참 좋은 비유네요. 24시간 동안 그냥 전기만 공급하게 되면은 불평불만도 없이 계속해서 뭘 수행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놀라운 것은 잠을 잘 필요가 없고 24시간 일하는 동료가 매일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AI에 생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AI와 인간 동료가 함께 일하는 환경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AI가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앞으로 AI 여러분들 반도체가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그냥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피어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치안위 박사가 한 이야기네요. 아주 멋진 그런 비유입니다. 치안위 박사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것은 웹사이트 디자인을 AI에 맡겨서 짧은 시간 내에 바꾸는 영상을 시각자료로 활용을 해서 이제 참가한 분들한테 보여주고 AI 시대가 이제 가속화되면 직장인의 많은 업무를 대체하고 심지어 CEO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을 대신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최고 경영자 직위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이어가지고 AI의 그런 앞날이라는 것은 상당히 밝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 아주 상단에 보니까 AI 도입 속도가 빠른 미국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1.2%포인트 덕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AI의 미래를 보는데 이렇게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미시간 대학의 저스틴 울퍼스라는 그런 이 교수가 그걸 계산해 놨네요. AI 도입 속도가 빠른 미국의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인공지능으로 2034년까지 노동 생산성은 4.7%, 국내 총생산은 8% 성장할 것이고 AI를 적극 활용해서 성장률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이다. AI가 실제 생활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AI가 노동 생산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는데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저스틴 울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네요.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경제학자니까 아마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생산성 분석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AI 투자가 생산성을 올리는 데 기여할지를 계산해 냈겠죠. AI가 전체 노동의 25% 정도를 대체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AI 프로그램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AI를 통한 물리적 자동화가
36% 정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준의 노동력을 가정하게 되면 4.7% 성장할 것이고 향후 10년 내에 국내 총생산의 추가 성장 여력은 8%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10년간 AI 도입으로 국내 총생산 추가 성장분은 12%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조사기관인 프라이스워터 쿠퍼스는 이 수치를 21%까지 높여 잡았다. 뭐 요즘에 미국이나 이런 데 경제학계나 이런 데는 뭐 전부 다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산 가격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딱 한 분이 의견을 남겼는데 AI가 진정한 경제 견인차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휴대전화에 새 기능을 탑재해서 교체도록 하는 소비 패턴 인터넷 검색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미국 방식 옳은 경제활동인가. 미국 방식이 옳은지 뭐 틀린지 이런 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기술 변화라는 것은 쓰나미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니까 적응하는 자는 살 것이고 적응하지 못한 자는 죽는 것이죠. 도대체 AI가 미국 경제에 무슨 생산성을 갖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가. 막연한 소리 그만하기 바란다. 이런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공병호 TV를 보셨으면 제가 대단히 영어 표현으로 포워드 루킹에 익숙한 사람인 걸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그게 아니고 당신이 선택하든 말든지 간에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은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 봐라. 월마트가 AI 도입해 가지고 생산성이 15% 개선된 것이 벌써 발표가 됐고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생산성이 매년 약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공급업체인 온보딩은 문서 분석의 업무에 관해서는 생산성이 70에서 80% 향상될 것이고 덴마크 노동자를 계산으로 해서 챗GPT를 사용할 경우에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 50% 정도 단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준비도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죠.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그냥 재단을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퍼플렉시티가 여러분들 물어가지고 포춘 500기업의 콜센터 직원은 13.8%의 생산성 향상 특히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는 59% 많은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프로그래머들은 코딩하는데 주당 126% 많은 프로젝트를 코딩할 수가 있고 코덱스라는 AI 도구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최대 2배 빠르게 코딩할 수 있고 닐슨 노만 그룹에서는 생산성 AI 사용 시 평균 66% 생산성 향상이 깨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연관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몸도 유연해지만 생각도 굉장히 유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61년생 어느 대학교 의대 교수님 말씀처럼 언어에서 벌써 요즘 애들이 봉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언어 표현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사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AI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되게 되면은 사용자의 성과가 66%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 보시면은 AI가 이 소비자 응답을 13.8% 정도 더 다루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문서는 59% 정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코딩 프로그램 같은 건 126% 정도 여러분 더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여러분 오늘 정치 이야기는 좀 많이 드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